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밤사이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는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쨌든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잘 해결해 나가겠구나. 혹은 이제 앞으로는 이 저점을 시작으로 좀 회복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자, 금요일장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빅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빵빵 터지다 보니까 이 증시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트럼프 1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펼쳐졌고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 증시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의 행보가 전 세계 증시를 또 경제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관세 충격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벌써 단기적으로 생각해도 될지 아니면은 앞으로가 시작이다라고 장기전으로 펼쳐져야 될지 증시 부진의 장기화 현상이 과연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25% 처음에는 계산상의 착오도 있었고요. 그 행정명령 관련한 그 페이퍼에 보면은 26%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25가 맞냐 26이 맞냐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25로 정해졌죠. 이 충격에 어제 국내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유로 더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은 베트남 증시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26%의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2.7%, 홍콩과 우리나라,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관세 충격 속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IT를 포함한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의 하락이 두드러졌고요. 해운주 금융업종이 유독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 LG전자 같이 이렇게 해외에 공장이 있거나 미국향 관련한 기업들과 연관 관계가 높은 기업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46% 관세가 부과될 베트남에 생산기지가 있는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상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환율도 엄청나게 치솟았죠. 다음 그림 함께 보시죠. 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 선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있어서의 지금 1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1,300원대 있었던 달러 환율은 올해는 계속해서 1,400원대 위에 있고요. 1,400원대에서 지금 1,500원대 가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강달러의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라는 이유와 함께 그런데 또 어제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조금 빠졌거든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운송, 항공이나 금융주들에 있어서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서 또 의아한 거는 이중 관세를 좀 피했다라는 자동차는 왜 더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치솟는 환율, 우리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는데 영향도 미치니까요. 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왔고 이 때문에 4대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 계획의 가동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번 한번 계엄 사태 때 난리가 났었던 환율 시장이었기 때문에 미리 태세를 좀 하고 있었던 4대 금융지주사인데요. 이번에 이 비상 대응 계획이 발효가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주들 굉장히 많이 하락한 데 영향을 미쳤죠. 달러 환율의 움직임. 달러 강세의 움직임이 조금 잦아들기 위해서는 관세도 관세지만 러우 전쟁이 종료가 되거나 또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이 나타나면 환율 안정이 보일 것이다. 인데 이것도 당장은 아니고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 환율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이것이 조금 협상을 할지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조금 누그러뜨릴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이도 계속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그림 함께 보실까요? 1조 4천억 넘는 매도가 출회가 됐고요. 이를 모두 개인과 기관이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다 팔고 개인과 기관이 열심히 샀다라는 건데 그것도 기관도 개인보다 덜 샀죠. 4,600억. 개인이
열심히 나서면서 저가 매수 유입하면서 8천억 넘게 가까이 샀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그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단기 전망을 중립으로 유지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하향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놨습니다. 단기적인 전망은 3개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시장의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로 분석을 하는 거죠. 관세 이슈가 협상의 시간으로 지금 돌입된 가운데 2분기는 이제 계속해서 4월, 5월, 6월에는 협상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정부 쪽에서 미국으로 가겠죠. 백악관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관계 부처들, 장관들 만날 텐데 과연 이 협상이 제대로 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졌던 방산이나 엔터 콘텐츠 같이 관세의 무풍지대에 놓인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고환율에 있어서도 어쩌면 수출 쪽이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내수 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에 놓인 그런 종목군들은 함께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관세에 관련한 피난처로 집중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죠.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어제 바이오도 좀 올랐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는데 산업별로 제각각인 미국의 관세 조치 때문에 이렇게 희비가 교차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장비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방식이 현물을 인도하는 거죠. 관세 적응 여부는 일단 25% 장비 쪽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쪽은 미적용. 엔터는 보통 컨텐츠 자체가 뭐 다운로드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게임은 플랫폼 자체에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 적용하기가 어렵죠. 제약 쪽에서는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해서 기술 수출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의약품 면제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만 추후에는 품목별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엔터나 게임 분야가 어제장 올랐던 것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서비스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의약품은 일괄 면세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올랐고 경기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이러한 섹터들 가운데서는 제약바이오 쪽은 매출 유지가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점도 함께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엔터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무풍지대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꺾이게 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면 이들 종목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오늘 장은 시장의 움직임이 어디로 향해 갈까요?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국내 정치적인 이벤트마저도 과연 시장에는 힘들게 작용하게 될지 여부 계속해서 시장을 힘들지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오늘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